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로부터 상습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동아방송예술대 백현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글들이 모두 삭제된 상태인데 정확히 말하면 어젯밤 11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서초경찰서에 최준희 양의 오빠죠. 최환희 군이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반포지구대에서 현장으로 출동을 했지만 출동 당시에는 이미 가족 간에 모두 화해 상태여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경찰들은 모두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새벽 2시에 최준희 양이 다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글들을 올린 겁니까? 일단 화해가 됐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했지만 경찰이 오니까 조용해졌던 걸로 저는 보이고요. 네. 새벽 2시경에 굉장히 마음에 파란을 겪다가 준희 양이 바깥과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에 SNS에 올린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삭제가 된 상태지만 그 안에 보면 네. 자신이 굉장히 힘든 할머니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내용들이 있고 일단 보면은 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자신은 가고 싶지 않아서 그 배우 홍모 씨에게 그 SNS를 쳤었는데 네. 이제 지금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뭐 네. 최진실 씨와 굉장히 막역했던 언니 동생 사이이기도 한데 이분이 뭔가 좀 이제 준희 양을 도와주고 싶어서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또 욕설을 듣는 이런 상황도 됐었고 일단 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굉장히 어렸을 때 갑자기 잃고 나서 그렇죠. 마음의 의지를 그 수양 이모 할머니 네. 수양 이모 할머니에게 했었고 스스로도 이모 할머니하고 살고 싶었으나 네. 일단 준희 양이 지금 삭제된 글이지만 글에 의하면 외할머니가 돈 때문에 너에게 잘해주는 것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못 만나게 했었다. 네. 엄마를 그리워할 때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할머니가 뭐 한 5일 밤 자고 나면 오겠지, 열흘 자면 오겠지 근데 결국 오지 않다 보니 힘들었을 때 할머니 옷가지를 들고 잤었다. 근데 아무튼 이런 힘든 속에서 할머니로부터 굉장히 폭행을 당하다 보니 스스로 유서를 쓰고 자해를 했던 경험도 있던 거로 토로를 했고요.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유서를 발견하고 나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뭐라고 해서 아 나를 걱정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유서에 할머니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또 혼이 났었고 네. 또 중요했던 포인트는 오빠 환희군하고 북유럽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할머니가 자신을 방으로 따로 불러서 너는 엄마가 잘못 났다. 넌 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라고 글을 써서 굉장히 좀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저 글을 다 읽어봤는데 꽤 긴 분량의 글을 썼어요.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놀랐던 것이 그 최준희 양이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내 흉터와 상처들이 증인이다. 그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홍진경 씨나 뭐 이영자 씨 같은 그 분들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집안이 뭐 박살이 났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죽는다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심경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담긴 내용들을 보면 저희는 이제 그 환희 군도 그렇고 준희 양도 그렇고 할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래도 좀 꿋꿋하게 잘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런 글이 나와서 더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네. 그동안 뭐 방송의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실 두 자녀가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이제 아마 시청자들이 다 보셨을 텐데 네. 실제 어제 글을 보면서 이게 과연 믿기지도 않을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좀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 그 아마 이제 그 최환희 양, 최준희 양이 이제 그 쓸 글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서술해 놨고 또 이 상황을 또 본인이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언급을 했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진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흉터난 자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최준희 양이 상당히 이 사실 자체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서 굉장히 어떤 짜여진 사실로 상당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아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해놨고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사실은 그 모 방송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을 그 상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도 상당히 자기가 내적으로 고민도 많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됐다라고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머니와 또 아버지 둘 다 자살을 했고 또 이제 삼촌까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그 할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자면 상당히 가족의 어떤 비극이 결국 또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시청자들의 걱정거리가 상당히 근데 이 많습니다.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으로 들여다보면 안 될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할머니나 네. 또 두 자녀들이나 자살 유족이라는 점입니다. 네. 할머니도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네. 저에게 말을 했었을 때도 손녀 손주 때문에 살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측이 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고 불안정한 상태이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최진실 씨하고 최진영 씨하고 남매를 키워왔지 않습니까? 네. 어려움 속에서. 근데 이제 자녀들 다 잃고 나서 자식들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닌 손주들이 성장을 하면서 마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 SNS에 올라온 글이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저거를 다 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손에 난 상처 같은 것들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경찰도 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이게 쌍방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만 정확한 이게 팩트는 알겠지만 저는 이게 그 글을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경찰은 저는 이게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물론 사생활이나 민사관계는 이게 원칙이 개입하지 않는 게 경찰의 원칙이지만 네. 그러게 요즘 그 아동 학대라든지 실제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29,000건 아동 학대 중에 한 80% 이상 이게 다 가정폭력이에요. 네. 따라서 이게 이런 경우는 아동복지법도 개정이 됐고 따라서 뭔가 이게 그 좀 정확하게 경찰이 하는 것보다 저는 전문가, 네. 바로 이게 심리 아동이나 치료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면담을 해서 네. 뭔가 이게 좀 진상을 밝혀서 대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준희 양이 아니라 준희 양의 오빠인 환희 군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 소동이 일어난 뒤에 이제 이런 긴 장문의 글을 올렸잖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뭐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준희 양의 상태가 좀 걱정되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나요? 일단 뭐 친구들도 같이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지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 소식을 접하고서 이제 이모 할머니하고 간략하게 연락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준희 양이 돌봐준 네, 이모 할머니죠. 근데 준이가 너무 어린데 안쓰럽다.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근데 사실상 준이 양을 스스로 이제 준이 양하고 이모 할머니하고 있는 것을 할머니가 못마땅해 하셨던 건 맞는 것 같은 게 같이 있을 때 생활비 같은 걸 보내지 않았을 때도 이모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족들하고 있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라고는 하는데 그 안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겉보기에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그 같이 학교를 다녔던 학부모들이나 뭐 학생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제가 취재를 했을 때요. 준희 양은 일단 죽음에 대해서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치료를 정확하게 누군가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저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자신을 낳아준 아빠 엄마를 잃은 네. 중학교 2학년짜리 네. 여학생이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지금은 정신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사춘기를 겪는 여학생인데 네. 올해 상반기에는 가출한 이후에 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자진 입원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그 준희 양이 어렸을 때는 친가의 고모의 자식들 사촌들하고 잘 놀았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같은 데 만나면 이제 자주 어울리고 하니까 한때는 좀 많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빨리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희 양을 고모 집으로 보내서 한때는 양육이 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 아마 알기로는 김천에 그 네. 친구들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스스로 뭐 이제 폐쇄병동을 찾아가서 일주일간 입원했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죠. 네. 네. 근데 또 저희가 더 놀랬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지만 그 두 남매가 정말 씩씩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참 대견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 환희군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항상 오시는 방송 관계자분들하고 카메라 스태프님들하고 정말 감사하고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도 요 앞에 맛있는 갈비탕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꼭 밥 드시고 가시고요. 이렇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꼭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한희 군의 얼굴에서 그 조성민 씨하고 최진실 씨의 얼굴의 모습을 떠올리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최환희 군이고 그리고 최준희 양의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이런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열심히 키워주신 할머니 너무 고맙고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연락이 끊기지 않고 항상 찾아와 주신 영자 이모, 진경이 이모 너무 고맙고요. 그 하늘에서 엄마랑 삼촌이랑 아빠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최준희 양의 그 목소리는 네. 2014년 한 시상식에서 상을 대신해서 받는 장면이었고, 엄마 대신,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앞서 들었던 최환희 군, 네. 최환희 군의 목소리는 2015년 최진실 씨의 7주기에서 말하는 목소리였는데 네. 사실은 저 영상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임수정 앵커가 얘기하셨듯이 아 그렇더라도 굉장히 잘 대견스럽게 크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올렸던 SNS의 그 글을 보면 이모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이모 할머니를 외할머니가 떼어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것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그 이모 할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이모 할머니는 혈육은 아니고요. 네. 근데 최진실 씨가 어려웠던 시절에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분이신데 네. 가족처럼 지내게 되면서 이제는 그 손주들까지 정말 친손주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준희 양이 아플 때도 열일 제치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끼도 많고 또 예체능의 재주가 많아요. 최준희 양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지금 그 사춘기 시절에 힘든 것을 남들보다 몇 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모 할머니는 굉장히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특히 최근에 미국에 또 자제분들이 있어서 만나러 간 사이에 할머니 집으로 또 보낸 사이에 이렇게 됐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희 양이 일단 어른들의 시선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준희 양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따뜻함을 느끼는지 집안에 들어가면 온기가 없다라고 스스로 어떤 글을 통해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준희 양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배려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그런데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최준희 양이 좀 저런 이제 괴로움을 토로하는 신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린 게 비단 이번이 좀 처음은 아니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 신호는 오래전부터 보내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소셜 미디어에 여러 가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보내온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최준희 양이 우리 사회를 향해서 좀 도움의 손길을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이고 사춘기고 또 어떤 보통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를 다 자살로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대중의 관심도 집중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좀 마음의 따스함들을 찾아가기 위한 했는데 그게 사실 그런 것들이 노력들이 많이 좌절돼 왔고 아마 본인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SNS라는 걸 통해서 한 것은 그동안 아마 지인들한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윤 씨라고 친한 이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그 할머니에서 가로막혀서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그냥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면을 보여지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접근할 때는 물론 경찰이나 어떤 형사적인 이런 또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말 지금 최준희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 총의를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그 가족에게 맡길 수 없는 저는 한계 상황에 왔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렇게 SOS를 지금 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친 상황이라면 이거는 그냥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상황만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첫 번째 글을 올렸을 때 사실은 그 이후에 좀 잠잠해지면서 뭔가 수습되는 것 같다라는 저희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기존의 SNS에 본인이 남긴 글들을 보면 외할머니하고 지속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그러니까 글들이 보이거든요. 원인은 자꾸 이제 최진실 씨, 최진영 씨 남매를 자꾸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손주들을 동일시해서 보다 보니까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준희 양의 개성은 또 준희 양의 개성이 있고 또 환희 군의 개성이 있는 것인데 자꾸만 어떤 잃어버린 자식들에 대한 애착을 손주들에게 갖다 보니 이런 패단이 많은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일단 준희 양이 지난 6월에 올렸던 글들을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잘 자라는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보냈을 때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을 또 썼거든요. 그러니까 준희 양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지인들이 애를 써줘야 된다라는 지금 타이밍은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최진실 씨가 이제 숨지고 나서도 그 여러 가지 그 두 자녀의 뭐 양육권이나 여러 그 두고 좀 사실 좀 아버지와도의 갈등도 있긴 했었거든요. 당시에 조성민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 조성민은 유족의 뜻에 따라 법원의 두 아이들에 대한 양육자를 변경하고 법률 행위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을 상쇄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아이들의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에게 이양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 당시에 저 발언 이후에 친권을 포기했고 지금의 친권자는 외할머니로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외할머니가 친권자는 아니고요. 네. 우리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법은요. 예를 들어 이게 배우자가 이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한 분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네. 나머지 뭐 예를 들어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빠한테 네. 그게 자동으로 친권이 가는 게 옛날 법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법이 2008년에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한 명이 죽고 나면 한 달 이내 또는 이게 죽은 걸 안 알고 한 달 이내 법원에 신청해서 만약에 남아 있는 분이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게 심사를 해요. 네. 따라서 이게 배우자 적합한 심사에서 뭐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승계됐지만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심사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근데 조성민 이분에게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게 법원에다가 포기를 했고요. 근데 친권은 양부모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게 친권은 지금 친권자는 없는 거고 그럼 이게 누구냐면 외할머니가 후견인이죠. 네. 근데 법상으로 후견인하고 친권자는 거의 권한은 똑같은데 약간 이게 친권자가 더 권한이 몇 개 많아요. 따라서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할머니는 후견인이고 근데 또 중요한 게 후견인 변경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할머니하고 도저히 이게 애 복리를 위해서 안 맞다면 법원에서 이게 심사해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는 이게 삼촌이네 친척만 후견이 되는데 지금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이게 아까 이모 할머니 있잖아요. 네. 그분에게 친척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애가 이모 할머니 같이 살고 싶으면 법원에서 이게 이모 할머니도 후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상. 그러면 그 후견인을 지정할 때는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애 의사죠. 의사인데 이제 그 가정법원에서 여러 전문가에게 상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사실은 조성민 씨가 맨 처음에는 환희, 그 준이 두 남매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 그 양육권을 포기하게 됐는지를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음성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푼의 유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급한 의견 표현의 불찰로 인해 오해받을 행동을 한 점은 깊이 송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 당시에 유산 상속의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조성민 씨도 최진실 씨 사망 이후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요. 네. 일단 주변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도 내 자식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먼저 했던 것이 성급하게 받아들여졌고 왜냐하면은 최진실 씨가 연예 활동을 톱스타로 하면서 많은 돈들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노리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유가 최진실 씨와 이혼에 단초가 됐었던 그 신부 씨하고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사람이 갈라졌었고 오랜 별거 생활을 했음에도 그런 것들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고요. 아무튼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었고 결국은 나는 그렇게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법적인 것을 포기함으로써 결백함을 보여줬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준희 양이나 환희 군에 대한 사랑은 제가 취재했을 때요. 네. 굉장히 깊었었고 쭉 오랜 세월 이렇게 지켜봤을 때 준희 양, 환희 군에 대해서도 딸과 아들도 아버지를 굉장히 잘 따르는 그런 모양이었었거든요.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굉장히 멀고 서로가 원수처럼 보는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환희 준이를 키워주는 할머니, 친할머니가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로 할머니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준희 양의 글이 또 나오면서 세상이 좀 발칵 뒤집어지면서 할머니도 또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할머니 쪽의 입장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네, 나오지 않고 있고요. 주변 분들만 이렇게 저하고 연락하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보여지고 있는데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이제 70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심신이 원래부터도 딸 세상 떠나고 나서부터도 안 좋았었는데 이후 아들도 세상을 떠났고 또 이제 손주들 보고 살아오시다가 이런 것들이 또 사회를 통해서 또 주목을 받게 되고 하니까 아마도 좀 많이 알아 누워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양측이 다 정신적인, 마음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안을 일반적인 사건으로 봐서 뭐 법적인 처벌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준이 양이나 환희 군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외할머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주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할머니나 환양 같은 다 지금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이 당사자로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주변에 좀 지인들이 좀 나서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주체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걸 지금 당장 무슨 뭐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해 버릴 수밖에 그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 두 분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뭔가 좀 합의를 모아서 좀 어떤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좀 상담 치료도 하고 좀 그럴 필요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 약간 후견인 변경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게요. 이들에게 묻어두다가 더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민법 940조에 보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게 그 후견인을 변경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그 이모들도 친한 사람도 있고 이게 이모 할머니도 있고 하니까 뭔가 이게 애하고 잘 상담을 해서 법원에서 이게 후견인을 뭐 새로 변경하는 이런 문제까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법적인 것보다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준이 양이 마음 쉴 곳이 있는 곳 네. 어딘지를 물어봐서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선무예요. 네. 근데 어찌됐든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의 손길이 좀 필요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모 할머니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조성민 씨, 그러니까 친가 쪽 가족이랑은 네. 아직 뭐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썩히 많지는 않나 봐요. 조성민 씨 생전에는 뭐 명절이라든지 뭐 조성민 씨가 쉴 수 있는 휴가철이라든지 여름에는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떠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모 사촌들하고도 이렇게 어울리는 기회가 많았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후에는 교류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추측을 하지만 그래도 친구 만나러 김천을 간 거 보면 고모 사촌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올린 글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 뭐 물론 이게 쌍방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만 정확한 이게 팩트는 알겠지만 저는 이게 그 글을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증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그 경찰은 저는 이게 그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물론 사생활이나 민사관계는 이게 원칙이 개입하지 않는 게 경찰의 원칙이지만 네. 그러게 요즘 그 아동 학대라든지 실제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29,000건 아동 학대 중에 한 80% 이상 이게 다 가정폭력이에요. 네. 따라서 이게 이런 경우는 아동복지법도 개정이 됐고 따라서 뭔가 이게 그 좀 정확하게 경찰이 하는 것보다 저는 전문가, 네. 바로 이게 심리 아동이나 치료하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면담을 해서 네. 뭔가 이게 좀 진상을 밝혀서 대책을 내놨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 처음에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준희 양이 아니라 준희 양의 오빠인 환희 군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 소동이 일어난 뒤에 이제 이런 긴 장문의 글을 올렸잖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뭐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준희 양의 상태가 좀 걱정되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나요? 일단 뭐 친구들도 같이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지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 소식을 접하고서 이제 이모 할머니하고 간략하게 연락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희 양이 돌봐준 네, 이모 할머니죠. 근데 준이가 너무 어린데 안쓰럽다.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근데 사실상 준이 양을 스스로 이제 준이 양하고 이모 할머니하고 있는 것을 할머니가 못마땅해 하셨던 건 맞는 것 같은 게 같이 있을 때 생활비 같은 걸 보내지 않았을 때도 이모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족들하고 있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데 그 안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겉보기에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그 같이 학교를 다녔던 학부모들이나 뭐 학생들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제가 취재를 했을 때요. 준희 양은 일단 죽음에 대해서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한 치료를 정확하게 누군가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저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자신을 낳아준 아빠 엄마를 잃은 네. 중학교 2학년짜리 네. 여자 그 여학생이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지금은 정신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사춘기를 겪는 여학생인데 네. 올해 상반기에는 가출한 이후에 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자진 입원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그 준이 양이 어렸을 때는 친가의 고모의 자식들 사촌들하고 잘 놀았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같은 데 만나면 이제 자주 어울리고 하니까 한때는 좀 많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빨리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이 양을 고모 집으로 보내서 한때는 양육이 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 아마 알기로는 김천에 그 네. 친구들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스스로 뭐 이제 폐쇄병동을 찾아가서 일주일간 입원했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죠. 네. 네. 근데 또 저희가 더 놀랬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지만 그 두 남매가 정말 씩씩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참 대견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 환희군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항상 오시는 방송 관계자분들하고 카메라 스태프님들하고 정말 감사하고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도 요 앞에 맛있는 갈비탕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꼭 밥 드시고 가시고요. 이렇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꼭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한희 군의 얼굴에서 그 조성민 씨하고 최진실 씨의 얼굴의 모습을 떠올리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최환희 군이고 그리고 최준희 양의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술해 놨고 또 이 상황을 또 본인이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이제 언급을 했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진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흉터난 자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최준희 양이 상당히 이 사실 자체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서 굉장히 어떤 짜여진 사실로 상당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아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해놨고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사실은 그 모 방송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을 그 상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도 상당히 자기가 내적으로 고민도 많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됐다라고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머니와 또 아버지 둘 다 자살을 했고 또 이제 삼촌까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그 할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자면 상당히 가족의 어떤 비극이 결국 또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시청자들의 걱정거리가 상당히 근데 많습니다.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사건으로 들여다보면 안 될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할머니나 네. 또 두 자녀들이나 자살 유족이라는 점입니다. 네. 할머니도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네. 저에게 말을 했었을 때도 손녀 손주 때문에 살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측이 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고 불안정한 상태이고 또 중요한 거는 최진실 씨하고 최진영 씨하고 남매를 키워왔지 않습니까? 네. 어려움 속에서. 근데 이제 자녀들 다 잃고 나서 자식들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닌 손주들이 성장을 하면서 마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 SNS에 올라온 글이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저거를 다 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손에 난 상처 같은 것들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경찰도 네. 사실관 못 만나게 했었다. 네. 엄마를 그리워할 때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할머니가 한 5일 밤 자고 나면 오겠지, 열흘 자면 오겠지. 근데 결국 오지 않다 보니 힘들었을 때 할머니 옷가지를 들고 잤었다. 근데 아무튼 이런 힘든 속에서 할머니로부터 굉장히 폭행을 당하다 보니 스스로 유서를 쓰고 자해를 했던 경험도 있던 거로 토로를 했고요.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유서를 발견하고 나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뭐라고 해서 나를 걱정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유서에 할머니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또 혼이 났었고 네. 또 중요했던 포인트는 오빠 환희군하고 북유럽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할머니가 자신을 방으로 따로 불러서 너는 엄마가 잘못 났다. 넌 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라고 글을 써서 굉장히 좀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저 글을 다 읽어봤는데 꽤 긴 분량의 글을 썼어요. 그것도 새벽 2시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놀랐던 것이 그 최준희 양이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내 흉터와 상처들이 증인이다. 그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홍진경 씨나 뭐 이영자 씨 같은 그 분들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집안이 뭐 박살이 났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죽는다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신경을 이야기를 했는데 좀 담긴 내용들을 보면 저희는 이제 그 환희 군도 그렇고 준희 양도 그렇고 할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래도 좀 꿋꿋하게 잘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런 글이 나와서
더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네. 그동안 뭐 방송의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실 두 자녀가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이제 아마 시청자들이 다 보셨을 텐데 네. 실제 어제 글을 보면서 이게 과연 믿기지도 않을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좀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 그 아마 이제 그 최준희 양이 이제 그 쓸 글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이 외할머니로부터 상습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동아방송예술대 백현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글들이 모두 삭제된 상태인데 정확히 말하면 어젯밤 11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서초경찰서에 최준희 양의 오빠죠. 최환희 군이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반포지구대에서 현장으로 출동을 했지만 출동 당시에는 이미 가족 간에 모두 화해 상태여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고 경찰들은 모두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새벽 2시에 최준희 양이 다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글들을 올린 겁니까? 일단 화해가 됐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했지만 경찰이 오니까 조용해졌던 걸로 저는 보이고요. 네. 새벽 2시경에 굉장히 마음의 파란을 겪다가 준희 양이 바깥과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에 SNS에 올린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삭제가 된 상태지만 그 안에 보면 네. 자신이 굉장히 힘든 할머니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내용들이 있고 일단 보면은 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자신은 가고 싶지 않아서 그 배우 홍모 씨에게 그 SNS를 쳤었는데 네. 이제 지금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뭐 네. 최진실 씨와 굉장히 막역했던 언니 동생 사이이기도 한데 이분이 뭔가 좀 이제 준희 양을 도와주고 싶어서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또 욕설을 듣는 이런 상황도 됐었고 일단 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굉장히 어렸을 때 갑자기 잃고 나서 그렇죠. 마음의 의지를 그 수양 이모 할머니 네. 수양 이모 할머니에게 했었고 스스로도 이모 할머니하고 살고 싶었으나 네. 일단 준희 양이 지금 삭제된 글이지만 글에 의하면 외할머니가 돈 때문에 너에게 잘해주는 것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